여러분, 혹시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지역 경제의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렸다는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문을 닫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4년부터 광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2026년 3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9개 반을 합쳐놓은 그 거대한 땅에서 매일 40만 개의 음료를 쏟아내며 호남의 갈증을 달래주던 곳이 이제는 차가운 정막만 흐르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그토록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노동자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 바닥을 닦던 청소 아주머니들, 구내 식당에서 정성껏 밥을 짓던 사장님들, 그리고 매일 물건을 실어 나르던 화물 기사님들 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약자들부터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했습니다. 도대체 42년을 버틴 공장이 왜 하필 지금 광주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경영진으로 하여금 42년의 인연을 칼로 베듯 끊어내게 만든 걸까요? 이 비극의 진짜 주범은 누구입니까? 이건 단순히 경영 악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기득권 노조의 만행이 어떻게 한 도시의 혈관을 막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짓밟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붉은 머리띠가 어떻게 공장 굴뚝의 연기를 꺼트렸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대탈출은 내일 여러분의 도시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희망이 함께 타죽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길을 쓰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과 우리 가족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롯데칠성 공장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깊은 속살을 들여다봅시다. 전라도 골목 슈퍼 냉장고를 채우던 포로시장의 핵심 기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포로시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비자나 거래처가 대체제가 없어 무조건 그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시장을 뜻합니다. 아빠 세대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뛰어놀던 1984년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2만여 개 거래처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와서 사이다 박스를 실어가고 그 수익으로 자식들 대학을 보내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의 경제적 혈관, 그 자체가 바로 이 공장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롯데칠성 광주 공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튼튼하던 혈관에 피가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간판조차 떼어낼 돈이 없어 방치된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42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단 몇 개월 만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42년 된 공장을 폐쇄한다는 건 사실상 자기 팔 하나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매몰 비용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고 지역사회의 반발과 물류체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왜 광주를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조금 더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기업을 하기에 불가능한 땅, 즉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썩어 들어가듯 광주의 경제 지도는 지금 그렇게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42년의 역사가 민주노총의 투쟁가 소리에 묻혀버린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장 정문에는 이제 사람의 온기 대신 녹슨 자물쇠와 민주노총의 낡은 대자보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대자보에는 여전히 상생을 외치지만 그들이 쫓아낸 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왜 그토록 차갑게 등을 돌렸을까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롯데칠성 수뇌부 회의실에서는
광주 노조와는 상종 안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광주 노조는 해가 갈수록 생산 현장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이 생산량을 조정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라인을 개편하려 하면 노조는 내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 못 조인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협의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경영진은 이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 공장의 기계를 좀 바꾸겠다는데 노조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명백한 경영권 침해입니다. 민주노총의 깃발이 높게 올라갈수록 공장의 생산성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광주 공장의 인건비 비중은 타 지역 공장보다 15% 이상 높았지만 생산 효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효율이 나지 않고 리스크만 가득한 곳에 돈을 쏟아부을 바보는 없습니다. 광주 노조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을 넘어 아예 거위의 목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노조가 주장하는 명분 뒤에 숨은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동안 공장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신규 채용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2년 된 노후 설비를 교체할 시기에 회사는 광주에 투자하는 대신 안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노조가 지키려던 그 밥그릇이 결국 공장 폐쇄라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뒤통수를 후려친 겁니다. 경영진의 차가운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단과는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냉정한 판단의 대가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쉬운 경제학적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짜장면집 사장님의 계산법과 똑같습니다. 사이다 한 캔을 팔아서 남는 마진이 고작 2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라인을 멈춰 세우면 하루에 날아가는 손해만 2억 4천만 원입니다. 음료 수백만 캔을 팔아야 겨우 메울 수 있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경영진의 회계 장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이다 한 캔을 더 찍어낼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노조 리스크와 스트레스 비용이 이제는 이윤을 훨씬 넘어섰던 겁니다. 회계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공장은 이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손실을 관리해야 하는 골칫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업에게 노무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한계 비용입니다. 원자재는 돈을 더 주면 구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노조의 행동은 공장 전체의 시계를 멈춰 세우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먼저 가게 문을 닫으라고 신호를 보냈고 경영진은 그 신호를 따라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똑똑히 알아야 할 사실은 기업을 쫓아내는 건 사장님의 악마 같은 마음씨가 아니라 노조가 스스로 높여버린 비용의 벽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2026년 현재 기업들은 1원 단위의 마진을 짜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공장을 유지할 여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롯데칠성의 광주 손절은 철저하게 회계적 관점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장부상의 빨간 숫자들이 광주 공장의 42년 역사를 그렇게 지워버렸습니다. 노조의 투쟁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승리의 대가는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파탄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롯데칠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사 상생의 상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3년 만에 국내에 들어섰던 자동차 공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도 믿기 힘든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범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누적 생산 35만 대를 찍을 때까지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온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광주를 다시 살려보자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 신성한 약속 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봉이 평균 4,900만 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버렸습니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약속했던 35만 대 생산은커녕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는 찰나에 기업의 등에 칼을 꽂은 셈입니다. 기업들이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광주와는 절대로 약속하지 마라.
광주에 공장을 짓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라는 인식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파업은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 모든 노력이 노조의 이기심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떤 대기업이 광주의 약속을 믿고 수천억 원, 수조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가졌던 그 숭고한 가치는 노조의 붉은 머리띠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자본이 머물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배신은 결국 광주를 향한 투자의 문을 굳게 잠가버리는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들이 왜 그토록 광주를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그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롯데칠성이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회계 장부가 던진 엄중한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데칠성의 재무제표를 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내 음료 시장의 이익률은 매년 7%에서 5%대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 특히 필리핀이나 파키스탄 같은 곳의 이익률은 20%가 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한국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광주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회사는 메가허브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국에 흩어진 작고 낡은 공장들을 다 없애고 안성 같은 물류 요충지에 거대한 첨단 스마트 공장 하나를 지어 전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건비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광주 공장은 이 메가허브 전략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광주였을까요? 노사 갈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가장 높게 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광주 공장의 노무비 비중은 타 지역 공장보다 15% 이상 높았습니다. 일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들어간 비용입니다. 회계사들은 숫자로 말합니다. 광주에서 음료를 생산하는 것보다 안성에서 생산해 광주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노조 리스크를 감당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냉혹한 이동입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냅니다. 광주는 지금 기업들에게 그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시끄러운 고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장부상의 빨간 숫자들이 광주의 미래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공장을 더 짓겠습니까? 아니면 있던 공장도 뜯어서 옮기겠습니까?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민주노총의 고함 소리가 자본을 밀어낸 셈입니다. 롯데칠성의 철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거대한 도미노 붕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보십시오. 수십 년간 광주의 상징이었던 이 공장 역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최근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노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복구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조원의 93%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보너스 달라고 떼를 쓰는 꼴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공장을 증설하거나 보수하는 대신 전남 한평에 수천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탈광주 선언입니다. 한평은 광주와 가깝지만 노조의 영향력이 훨씬 덜하고 지자가 기업을 위해 온갖 편의를 봐주는 곳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사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순간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광주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땅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공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도시, 법보다 노조의 목소리가 큰 도시에는 어떤 자본도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엑소더스는 우리 지역 사회가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이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증거입니다. 거물들이 하나둘 떠난 빈자리에는 결국 공포와 정막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옆 동네 한평이나 영광이 기업 유치로 축배를 들 때 광주는 스스로 차버린 복덩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 노조가 만든 지역 소멸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 미국의 사례를 보며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리슈어링, 즉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주 같은 곳에는 폭스바겐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조 원의 돈을 싸들고 찾아가 공장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임금이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줄을 서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규칙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있어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신뢰를 믿고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처럼 온 국민 앞에서 한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깨집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상생보다 투쟁이 우선인 곳에 누가 귀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은 공장이 돌아오는 리슈어링의 시대인데 한국은 기업들이 제발로 고향을 등지는 엑소더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세금이 거치지 않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신뢰를 잃은 도시는 기업들에게 그저 기피 대상일 뿐입니다. 테네시주의 번영과 광주의 몰락은 결국 신뢰라는 아주 작은 한 끗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노조가 있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떼쓰는 노조가 판치는 나라는 말라 죽는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한 대가는 우리 자식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옆 도시 군산의 비극이 광주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GM 공장이 철수한 뒤 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8년 만에 인구 2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상가는 텅 비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공업도시는 이제 고령화된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군산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파편은 골목식당 아주머니의 앞치마까지 날아옵니다. 지금 광주도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예상보다 5년이나 빨리 140만 명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청년 1만 2천 명이 매주 45인승 버스를 가득 채워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누구 방이 더 넓인지 싸우는 사이 배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속도입니다. 인구 절벽과 기업의 철수가 맞물리면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광주의 골목 슈퍼 아저씨들이 왜 자식들에게 공무원 시험만 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에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기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라진 도시는 결국 껍데기만 남은 채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겪었던 그 절망의 시간을 광주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텅 빈 공장 부지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해지고 밤이 되면 불 꺼진 창들이 도시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도시는 영혼을 잃은 육체와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구호 소리만 메아리치는 도시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고자 합니다. 내 밥그릇 지키려다 내 자식의 밥줄을 끊어버린 세대. 훗날 역사학자들이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는 요구를 계속해왔고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상생의 씨앗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42년을 버틴 롯데칠성 공장 문에는 이제 녹슨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 녹슨 자물쇠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그 굳게 닫힌 공장 문 앞에 10년 뒤 이력서를 들고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금 노조원들의 아들, 딸들입니다. 기업은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약속을 다시 세우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시대가 가고 상생의 시대가 오지 않는 한 롯데칠성 이후의 도미노 철수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웠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다짐을 댓글로 숫자 1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번영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